시몬 경마TV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일 부경금융경마 예상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부경경마는 14개 경주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경마가 휴장이고요. 이제 부경경마, 서울경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금요경마는 부경경마 14개 경주, 그리고 토요경마는 부경 6개, 서울경마 9개, 그리고 일요경마는 서울경마 14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주 1호경만 좀 너무 부진해가지고 저는 지난주 부진해서 이번 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 연장선상으로 봅니다. 자, 이번 주 기피코 한번 이기면서 확실한 적중을 통해서 지난주에 아쉬움을 한번 만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여러분께 구독, 좋아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1호경마 좀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좀 눌러주셨네요. 101분께서 좋아요를 눌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방송 시청 전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자, 요거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분이 이제 댓글로 승부경주를 좀 너무 많다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다는 의미였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게 분석을 하면서 솔직히 저는 뭐 모든 경주가 다 자신이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강공략 경주에 좀 더욱더 자신 있는 경주를 강공략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공략 경주를 오늘도 7개를 준비를 했고요. 7개를 준비를 했고, 강공략 경주, 그 다음에 A급 경주, 그 다음에 A급 메인 경주. 그러니까는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A급 메인이 정말 가장 자신 있구나. 그 다음에 A급 경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제가 7개를 준비했더라 해가지고 여러분께 제가 강요를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 분석한 다음에 이 경주는 정말 강하게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경주를 선택을 했고, 만약에 이게 개수가 또 많다고 느껴진다면은 A급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정말 한 경주, 난 오늘 정말 딱 한 경주만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A급 메인, 그 경주가 오늘 준비된 가장 자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7개 많은데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뭐 준비한 대로, 열심히 준비한 대로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네요.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강공략 경주는 이것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은 1경주 강공략 들어갑니다. 그리고 5경주, 6경주 오늘 A급, 6경주 A급이고요. 여기에 8경주, 그리고 11경주 두 번째 A급, 12경주, 마지막 14경주가 오늘 메인입니다. 14경주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A급 강공략 하이라이트 메인 경주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제가 오늘 고민을 했다는 게 뭐냐면 4경주하고 1경주를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1경주는 좀 놓치면 좀 후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경주 여러분께 노림수의 마피 오픈하면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000m 2세 마피 간의 앞말 간의 경쟁이고요. 앞말 간의 경쟁, 루키 경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먼저 배당으로만 한번 볼까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는 인기 순위 1위, 2위, 3위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이 과정에서 인기 순위 2위 마피 또는 3위 마피를 축으로 공략할 경주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꿀배당이 나왔죠. 꿀배당 10배, 15배 복순식 기준, 이런 배당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는 좀 더 임팩트 있게 적중을 한다면은 좀 메리트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자, 1경주 신예 마피 간의 편성인데, 저는 이건 한방 주력을 좀 강하게 누립니다. 한방 주력. 자, 우선적으로 누림수의 마피 여러분께 오픈하겠습니다. 바로 1번입니다. 1번 위너스 루키라는 마피. 위너스 루키. 실질적으로 이번 경주는 1번 마피를 제외하고서는 정말 눈에 띄는 마피는 딱 한 마리입니다. 그 마피는 이제 한방 주력이고요. 딱 한 마리고, 2위 마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약점이 있는 마필도 많은 반면에, 물론 이제 뒷심이 좋은 마필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은 이 마필들과 1번 마필의 경쟁을 한번 봐야 되겠죠. 과연 그러면 이제 어떤 마필이 좀 더 앞서 있느냐를 봐줘야 되는데, 자, 이 위너스 루키, 저는 이 마필을 이번 경주에 강하게 놓고 때립니다. 1번 마필.
우선 들어봤을 때는 GM사 때 그럼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았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맞빌이 당시에 야생화라는 맞빌이 워낙 격차가 크게 이겼었고요. 그리고 이제 승리용이라는 맞빌도 빠르고 강했던 맞빌이었죠. 오늘 나오는 맞빌인데 위너스루키라는 맞빌이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출발이 좀 느렸고, 그리고 이제 종반이 추진을 가했었기 때문에 이거 뭐야? 앞선의 맞빌과 12마신, 4마신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맞빌의 본연의 걸음만 놓고 본다면은 완성도가 정말 상당히 높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맞빌이 스타트가 빠르진 않지만은 스피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의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맞빌 1번입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이거를 강공략 들어가는 이유가 1번이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평가를. 여기서 두 번째로 뭐냐면 위너스맨이라는 맞빌, 국내 최강의 맞빌 중에 한 마리로 활약을 했었던 맞빌이었었죠. 위너스맨. 그 맞빌과 이 위너스루키라는 맞빌이 전형제 맞빌. 부마, 모마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동안 이 위너스맨의 소위 말해서 이제 모마죠. 위너스 마린의 형제 맞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맞빌들의 자마들은 다 올드 피션들, 이 맞빌들이었고요. 반면에 머스킨맨의 위너스 마린의 자마는 위너스맨, 그 다음에는 위너스루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번 위너스루키의 그런 잠재적 기대치라든가 혈통적 기대치, 그리고 여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워낙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루키 경주의 상금이 높죠. 의지를 아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의지를 보인다면 1번 마필의 믿음은 저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목을 받고 있는 마필, 그러니까 GM세트의 모습을 지켜보면 눈에 띄는 마필은 딱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그 마필에 붙여서 1번 축의 한방 공략을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강공략 경주입니다. 강공략 경주라 해가지고 모든 마필을 숨기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자신 있는 마필 이렇게 제가 다 오픈합니다. 노림수의 마필. 따라서 1경주에 강력하게 주목할 마필은 1번입니다. 위너스루키. 이 마필을 저는 강하게 인정을 하면서 첫 번째 강공략 1경주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공략은 제 1경주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자 인기 맛빌 간의 접전이긴 합니다만 이거 좀 능력을 좀 제대로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는 선행용 맛빌보다는 추입형 맛빌의 선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보여지네요. 이 경주. 그만큼 앞선에 붙을 수 있는 맛빌들은 좀 뒷심이 좀 많이 불안하다. 라는 그런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앞선에 붙을 수 있는 맛빌 어떤 맛빌이냐면은 외곽이나 말이 8번 세네온터나 맛빌, 그리고 3번 모닝듀, 이 뒤에 맛빌입니다. 일단은 모닝듀 같은 경우는 직전에 앞선의 전개를 펼쳤는데 생각보다는 종반의 뒷심의 완성도가 좀 많이 떨어지네요. 자, 이 맛빌. 그리고 외곽에는 세네온터. 첫 번째 GM사 때보다는 두 번째 GM사 때 이때 이 마필이 어떤 변화를 보였냐면 스타트가 정말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GM사 때는 뒷심은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스타트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점이 좀 약점이었다 라고 했었지만은 6월 29일 두 번째 GM사 때는 스타트는 좋았습니다. 단 스타트는 좋았고 종반에 추진을 가니까는 뒷심이 밀리네요.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세네온타나 맞빌은 분명히 변화를 보이고 있고 성장 중에 있는 맞빌인 건 맞는데 아직까지는 앞선에 붙어도 종반에 확실하게 버틴다 라고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편성이 전부 다 편성 자체가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추입력 발휘에 강점 있는 맞빌들이 눈에 띄는 맞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선행형 맞빌들은 불안수가 있겠고 추입형 맞빌 쪽에 좀 더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러면은 주목할 맞빌은 어떤 맞빌이냐면은 말이 내친 1번 스톰파이터. 제가 딱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 맞빌 같은 경우는 이제 종반에 강하게 좀 밀긴 했는데 초반에 그렇게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거리가 좀 더 주어져야지만이 유리할 맞빌이다. 이번에 1200m 레이스 충분히 주목할 맞빌은 1번이고요. 그리고 이번 위너클리어 직전에 편성은 좀 약하긴 했지만은 종반의 걸음 자체는 정말 좋았습니다. 여력 자체가 월등히 남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마필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검증된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 검증된 전력이고, 자, 이의 마필은 말이 5번 라임트라 마필 정말 좋네요. 이 마필이 직전에 인기순위 1위였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의지를 좀 아꼈다는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출발 과정이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유한 능력의 스타트 능력보다는 출발이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제가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스피드가, 그러니까 출발은 좀 빠를 수는 있겠지만은 대하시가 좀 약하기 때문에 스피드 좀 많이 밀립니다. 이제 그 점이 좀 약점이긴 한데 어쨌든 1200m 레이스의 거리가 주어졌고요. 종반의 뒷심만 놓고 보면은 가장 돋보이는 마필이 바로 5번입니다. 라임트리.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앞선에 붙을 수 있는 3번, 8번이 불안할 수가 있다라면은 1번 마필, 그리고 2번 마필, 5번 마필을 저는 가장 주목할 입상 후보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중에서 강력하게 축을 인정한다라면은 라임트리. 이 마필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전에는 전진구 기수의 기승이었다면은 자, 이번 경주 먼노 기수의 기승입니다. 먼노 기수가 부경에서 활동을 하면서 빠르게 정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장이 좀 더 많이 탄탄해졌죠. 저는 5번 마필의 기대치를 좀 더 높게 가져가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신의 마필 간의 편성, 저는 추입이 통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중심에 둘 수 있는 마필 5번, 라임트리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번과 2번의 도전이고, 그러면 이외의 마필 중에 굳이 안고 한다면 어떤 마필이냐면은 8번 세네헌터. 굳이 안고 한다면 세네헌터의 종반에 버티기가 불투명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빠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8번 마필이 그나마 이제 주목할 수 있는 전력으로 보여집니다.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 여러분들 제가 딱 분석을 하면서 3두 끝. 이외의 마필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도저히 제가 보려고 해도 이 마필 입상 도전 할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그래서 3뒤의 마필만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은 3뒤의 마필 중에 어떤 마필을 가장 믿을 수 있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되겠죠. 먼저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1번 원더풀 구름. 데뷔전에서 3등 그리고 직전에 준우승. 나온 김에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이 원더풀 구름은 가능성은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뒷심이 좀 아쉽습니다. 뒷심이 조금은 아쉬운 마필이 1번 원더풀 구름. 그리고 2번 드림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직전에 걸으면 정말 좋았습니다. 일단은 4위권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이 편성이 약했던 레이스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종반의 거리 매력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GM사 때 이 마필이 보여줬던 스타트 능력, 이 능력보다는 직전에 데뷔전 때 스타트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보완이 됐다라면은 2번 드림 레이스 뒷심의 경쟁력까지, 그러니까 뭐 1번 마필과는 좀 상반이 되죠. 2번 마필.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누림수의 마필은 바로 5번 크레이지 레오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데뷔전에 많은 신의 마필이죠. 저는 이 마필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요. 근데 크레이지 레오의 최고의 단점은 뭐냐면은 약간의 기대임의 악벽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 점이 제가 볼 때는 종반의 경쟁을 하면서는 가장 큰 마이너스 요인이 아닐까. 그러면 2회 마필 없죠? 없습니다. 결론을 봤을 때 1번, 2번, 5번인데 1번은 뒷심이 조금은 아쉬운 모습, 그리고 5번은 약간의 내치기의 기댐. 결론을 봤을 때 축은 2번이죠. 드림레이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뭐 더 이상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딱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 먼저 놓고 드릴 수 있는 마필은 2번 드림 레이스 가장 유력하게 보고요. 이제 홀짝 게임으로 보여지는데 1번이냐 5번이냐. 그래도 아무래도 실전에서 가능성을 보여줬던 1번 마필이 저는 좀 더 그나마 유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번 축에 1번 그리고 5번 저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제 3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자, 이거 제가 고민을 했던 경주죠. 서두에 이제 1경주냐 아니면 4경주냐 강공략을 고민했던 경주인데, 그러니까는 제가 이 4경주를 자신이 없어서 제가 1경주로 선택한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좀 더 자신이 있었던 게 1경주고, 저는 배당도 좀 솔직히 봤습니다. 배당이 1경주가 메리트가 좀 더 좋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1경주를 강공략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4경주도 노려봄직한 그런 레이스로 보여지네요. 자, 여러분들 이번 경주는 먼저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축이라는 건 뭐냐면은 웬만해서는 안 빠질 것 같다 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이 출전하고 있고요. 그 마필 어떤 마필이냐면은 여러분들
6번 워터 드래곤입니다. 워터 드래곤. 저는 직전에 이마필이 데뷔를 3등을 했는데 이 편성은 제가 웬만해서는 6등급에 센 마필이 있어봤자 얼마나 세겠습니까? 6등급.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6등급의 강편성이 이런 표현을 안 쓰는데 직전의 편성은 제가 볼 때는 셌습니다. 6등급 치고는. 그래서 그 센 편성의 이마필이 3등을 했고 직전에 보여줬던 거는 종반의 뒷심이 좀 좋긴 했습니다만 이마필 스피드도 있는 마필입니다. 스피드도 있기 때문에 1300m 레이스 뒷심의 경쟁력까지 따라서 6번 워터 드래곤은 저는 가장 주목할 마필 우선순위로 봅니다. 6번 마필 간명하게 가는 거리 두시는 마필 2마리 좀 더 본다면 3마리입니다. 3대 마필인데 바로 1번 슈퍼카넬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이 마필은 좀 더 정말 편성을 잘 만나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복병마로 팔릴 때 그때 놓고 때리기는 정말 좋은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는 좀 아쉽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인기마로 두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웠을 뿐이지 이 마필은 이번에 봐줘야 되는 마필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슈퍼카넬은 기본적으로 순발력 발휘 강점 있는 선인용 마필이고 최근에 이 마필은 뒷심이 많이 끈끈해졌습니다. 최근에 특히 이번에 1번기 D점이 1300이라면은 1번 마필 절대 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외곽에는 말이 7번 캡틴 코리아. 여기서 이제 이게 복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복귀를 해보면은 이전까지만 해도 이 마필의 뒷심은 상당히 밋밋했고 걸음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전의 모습을 지켜보면은 한층 더 뒷심이 많이 보강이 된, 물론 완벽하게 100% 보완이 됐다라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어차피 인편성이 그다지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7번 마필에 직전에 보여줬던 그런 뒷심이라면은 저는 충분히 버틸 여지도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될 수 있는 마필 바로 7번입니다. 캡틴 코리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1번, 7번의 앞선 전개 버티기를 타진해 볼 수 있겠죠. 2대 마필 타진해 볼 수 있겠고, 자 2의 마필 중에 필히 주목한 마필 어떤 마필이냐면 4번입니다. 미스크로. 그러니까는 제가 앞선에 1번도 최근에 변화를 보였고 7번도 직전 경주를 기점으로 100%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변화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미스크로우도 지난 6월 21일 이때를 기점으로 이 마필이 뒷심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물론 데뷔전 때도 걸으면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미스크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추입의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추입의 기회라는 건 뭐냐면 선행용 마필이 강했을 때는 쉽지는 않죠. 앞선이 버티면은 추입만의 기회를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자력은 쉽지는 않다. 자력은. 근데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경주를 지켜보면은 추입력은 좋은데 그러면 다시 시기를 돌려봤을 때 이 편성에서 과연 선행용 마필들이 버틸 수 있겠느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놓고 본다면 4번 마필의 종반의 추입이 저는 통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주를 강공략으로 준비하는 이유가 6번이라는 강력한 축이 있기 때문에 2위권에 한 마리만 찾으면 되는데 우선순위가 어떤 마필이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1번, 7번이냐? 아니면 추입을 할 수 있는 4번이냐? 저에 따른 선택은 4번입니다. 미스크로고. 그래서 4경주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 자, 이 마필은 강축입니다. 빠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워터 드래곤 저는 강하게 믿고요. 2위권에서는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1번, 7번 그리고 추입력을 발휘할 수 있는 4번 미스크로우인데 저에 따른 우선순위는 4번입니다. 미스크로우. 그리고 이 마필이 만약에 늦추입을 한다? 그러면 1번, 7번에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우선순위는 6번 축의 4번 그리고 1번, 7번 저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제 4경주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 아마도 이제 저에 따른 강공략을 여러분께서 기대를 하실 때는 뭐 8뒤의 마필이 나와도 제가 또 그런 경주를 적중한 경주가 좀 많이 있었죠. 8뒤의 마필이 나와도 인기순위 5위, 6위 마필 이 마필을 놓고 들어가는 강공략을 나름대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오늘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기순위 1위, 2위, 3위 마필 중에 이 3위의 노림수가 좀 많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5경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2위권에 제가 정말 확실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 노림수의 마필이 있습니다. 노림수 마필
자,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저에 따른 강공략 경주가 되고요. 1경주에 이어서 강공략 경주고, 먼저 이번 경주에 선제돼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바로 이 4번 골드 마스크, 그리고 외곽에 있는 8번 플라잉 아이스, 이 뒤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현재 8번 마필이 상당히 좀 많은 인기를 모으는 과정인데, 어차피 뭐 2대 마필의 그런 각질을 놓고 보면은 추입형 마필입니다. 추입형 마필이고, 저는 결론적으로 본다면 4번 골드 마스크, 이 마필의 최근의 두 번의 걸음을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4번 마필 저는 강력한 믿음의 축으로 봅니다. 4번 마필. 그러니까는 이 편성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노리는 마필, 어차피 축을 놓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주력 막건이 중요한데, 제가 노리는 주력은 선행형 마필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편성을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선행 강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8번이 많이 팔리는 거고 4번이 많이 팔리는 건데, 최근의 내용을 놓고 보면은 4번 골드마스크의 종반의 추입력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그래서 이 편성이라면은 4번 마필의 추입은 무조건 저는 통할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오고요. 관건은 4번 마필을 추로 들어가는데, 말씀드렸죠, 선두권에서 한 마리가 버틸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노림수의 마필 두 마리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2뒤의 마필을 노리면서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을 진행을 합니다. 자, 먼저 믿을 수 있는 마필 4번 골드 마스크, 이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두 방으로 강하게 압축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두 방으로 제가 그냥 뭐 직전 경주의 모습의 변화를 보였던 마필이 있지만은, 자, 이 마필은 직전에 선행형 마필인데 선행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의지를 무조건 보인다고 보여야지 판단이 되고, 의지만 보인다면 편성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버틸 수가 있습니다. 축마로 놓고 가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데, 축 놓고 주력으로 때리기에는 그야말로 최적의 여건으로 보여지네요. 자, 오늘 준비된 저희 따른 두 번째 강공략은 제5경주 4번을 중심으로 두 방막건 강하게 노림수를 가져보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자, 연타 강공략 들어갑니다. 제 이번 경주 오늘 준비된 세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이거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경주고, 네, 제가 이 6경주를 좀 강공략으로 준비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특히나 뭐 제가 준비를 좀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노림수의 마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마필이 능력이 이 정도였는데, 정말 많이 보완이 됐고 마필이 변화가 왔다 라고 하는 마필들이 노림수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서 6경주도 마찬가지 그런 경주가 되겠고요. 근데 이번 경주에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인기 마필들에 따른 평가, 특히나 이제 1번 카론투데이 이 마필, 그리고 이제 외곽에는 7번 용비칸, 여기에 10번 마필 희망가람인데, 저는 결론적으로 볼까요?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가장 능력을 세게 보는 마필 바로 희망가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능력을 세게 본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5등급에서도 상위 랭커의 마필들을 저로서는 정립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 뭐 1등부터 예를 들어서 500두의 마필이 있다, 400두의 마필이 있다, 뭐 400 몇 등, 300 몇 등, 이거는 정말 구분이 쉽지 않죠. 그런데 5등급에서 랭킹 1위부터 22, 1위부터 12, 이 정도는 충분히 저로서는 기억을 하고 압축이 됩니다. 이 정도의 능력은 그게 바로 능력 차이인 거고, 뭐 300이, 400이, 200이, 100이 거의 능력 차 없죠. 근데 이런 춤을 놓고 봤을 때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제가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바로 10번입니다. 희망가람. 그래서 이번 경주 저에 따른 노림수의 핵심은 4번 마필. 이 마필을 저는 강력하게 먼저 믿고 합니다. 10번 마필.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물론 이제 기록은 당연한 거고요. 뭐 이 마필을 제가 왜 쓰게 보겠습니까? 기록 경쟁력 있고 5등급의 경쟁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필을 보는 건데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관건은 바로 1번이죠. 카론투데르 마필. 자, 이 마필이 아마도 현장에서 인기순위 1위로 팔릴 텐데, 저는 이 마필 축 아닙니다. 그리고 주력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카론투데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점을 좀 약하게 보냐면, 이 마필은 최근에 두 번의 경주를 다 봤을 때는 여전히 뒷심이 이렇게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자, 물론 이제 19조 소속의 마필이고 공백기를 거친 다음에 두 번의 경기를 치렀고
억대의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게다가 선익료 마필, 게이트 2점까지 많이 팔릴 텐데 글쎄요. 저는 만약에 1300이었으면은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을 겁니다. 1300이었으면 그래도 선행 찬스이기 때문에 고심을 했을 텐데 1400m 레이스 직전에 5등급 편성에 절대 강했던 레이스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마필이 능력이 정말 현재로서 많이 올라왔다라면은 이때 들어왔어야 됩니다. 이 약편성에 편한 선행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앞선에 붙어줬는데 입상에 실패했다? 저는 이 마필 1400m 레이스라면은 믿음이 크지가 않습니다. 상대로 봤을 때 외곽에 있는 7번 마필은 저에 따른 누림수고요. 7번 누림수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의 마필 안고 가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강공략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 핵심은 뭐냐면 10번 희망가람을 강하게 믿고 할 수 있는 축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1번 마필 카론 투데이 이 마필이 저는 상당히 불안하다. 축이 아니고 주력이 아닙니다. 1번 마필 뒤로 돌리면서 저는 강공략 경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때서 따로 뭐 1번 마필을 제가 100% 삭제한다? 이거는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 보겠지만 아무래도 받쳐야 되질 않을까. 뭐 이외 마필 중에 뚜렷한 마필도 없습니다. 제가 노리는 10번을 추가해서 2방마권 외에는 크게 이렇게 뭐 강한 마필이 없기 때문에 굳이 뭐 무리해서 뭐 1번을 그냥 뺀다? 자, 이것도 고민스럽죠. 근데 세게 보진 않은 건 맞습니다. 1번 마필. 그래서 이번 경주는 외곽에 있는 10번 희망가람 축을 해서 노림수의 마필은 우선적으로 2마리입니다. 1위의 마필 강하게 노리면서 6경주 오늘 준비된 세 번째 강공략 경주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제가 볼 때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요. 근데 저는 이 경주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게 좀 충마 선정으로 봅니다. 충마 선정. 네, 충마 선정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충마 선정의 고민이라는 거는 2뒤의 마필을 노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주력인 건 맞는데 2뒤의 마필이 주력인 건 맞는데 그래도 만약 한 마리가 부진했을 때 충마에 따라서는 방어 적중이냐 아니면 아싸리 그냥 틀리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충마가 정말 중요하고요. 먼저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은 2마리입니다. 바로 1번 대지전사 또한 제가 노릴 수 있는 주력 마권이고요. 1번 대지전사 외곽에는 5번 트러블 메이커나 마필인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2뒤의 마필은 지난 5월 5일이었죠. 같은 경주를 치렀고 대지전사 마필이 55.5kg의 부담 중량 이번에는 54.5kg 1kg 감량을 받았네요. 그리고 트러블 메이커는 53.5kg를 짊어지고 이번에 0.5kg 더 짊어졌는데 근데 어쨌든 이때 당시 트러블 메이커나 마필 이겼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1번, 5번은 주력 인정합니다. 주력 인정하는데 충마에 고민을 한다면은 저는 5번이 그나마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 경주에서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진경기수가 키를 쥐고 있다고 봅니다. 진경기수. 아는 1번이죠. 자, 그래서 뭐 1번 대지전사의 유연명 기수의 기승이 나쁘지는 않죠. 당연한 겁니다. 능력 기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게 보는 건 맞는데 그런데 이 대지전사는 이전부터 보면은 지난 1월달 준우승이었죠. 진경기수. 그리고 2월달에 또 2등 3월달에 또 2등 승급전이었죠. 그리고 4월달에 또 2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달에 대전사에 기승했던 기수는 이성계 기수였죠. 이때는 진경기수가 어떤 마필 탔냐면은 3번 마필. 그래서 저는 이때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왜 대전사 안 타고 세비지걸에 기승을 했을까. 근데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세비지걸도 부진했지만은 대지전사도 인기순위 1위였지만은 부진했습니다. 입상 실패. 3등도 못했죠. 그리고 나서 직전에 또 한 번의 이성계 기수의 기승인데 요점은 뭐냐. 저는 1번 마필도 우선순위는 진경기수가 아니었을까. 9번의 기승에서 준우승이 4번입니다. 근데 이 4번을 설명드렸듯이 다 진경기수가 호흡을 맞췄습니다. 근데 그 진경기수가 현재 어디가 있냐면은 5번 마필 트러블 메이커 쪽에 기승을 합니다. 자, 물론 1번의 유연명 기수 나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주력으로 보는데 충마 선정은 5번이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외 마필 중에 가능권은 3번 마맨 그리고 6번 원더풀 큐티 7번 세븐킨인데 세븐킨은 이 마필은 최근에 복귀를 해보면 걸음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걸음인데 근데 제가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이 되냐면은
이게 마체가 좀 작아가지고 이게 좀 한계가 아닐까. 그러니까 항상 걸으면 나쁘지 않은데 딱 요 정도의 수준 5등, 4등, 5등. 그런데 걸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기대감은 주지만은 이게 1400은 마체가 407kg 하면 407kg 정도의 그런 자그마한 마체이기 때문에 400 담아가지고 1400 이게 좀 불안한 겁니다. 7번 마필. 그래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중에서는 저는 3번 마멜의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보고요. 이 마필 언제든지 또 기습도 가능합니다. 선취비 가능한 장점이 있는데 기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3번 마필 저는 우선순위로 보고요. 받치기 막권 중에 그렇습니다. 받치기 막권. 그리고 이의 마필 중에서 이제 6번 원더풀 큐티. 이 마필이 저는 가능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그래서 7경주는 유력하게 보는 건 1번 5번입니다. 1번 5번인데 저는 축을 5번 진경기수가 일단 키를 주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5번 축에 1번 그리고 안고 한다면은 3번 마멘 원더풀 큐티 6번 그리고 세븐킨 이 순서대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축에 1번 그리고 3번 6번 7번입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자, 이번 경주 네 번째 강공략이고 제가 어쨌든 간에 자, 이거 카드를 좀 강하게 들어갑니다. 네 번째 강공략 경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 편성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주요 마필들을 한번 살펴보면 편성이 약하지는 않지만은 저는 이 여건 자체가 이 마필을 노리기에는 정말 최적의 여건을 맞이했다 라는 판단이 들었었고요. 최근에도 제가 주목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지난 6월 9일부터 해가지고 이 마필이 걸음의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 확신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상대 마필 그리고 거리, 전개 이런 점을 일단은 고민을 했고요. 네, 그 최적의 여건이 이 8경주가 아닐까. 8경주. 그래서 8경주를 제가 강공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눈에 띄는 마필 1번 상인볼트. 최근의 경주 내용 정말 좋고요. 이 마필은 이미 5등급에서는 우승의 경험 또는 2위의 성적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검증된 마필입니다. 검증된 마필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담 중량. 무려 57kg의 부담 중량이 관건입니다. 이 마필. 그러니까는 한편으로 봤을 때는 상인볼트라는 마필이 최근에 경주 내용이 좋은 건 맞는데 57이면은 55.5kg랑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게다가 거리는 1200m 레이스. 상대 마필도 거리에 따른 부담감이 없는 여건이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뭐 1번 마필이 절대적인 우위다, 유리하다 라고 하기에는 부중이 너무 높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외곽 게이트는 말은 7번 마필. 죄송합니다. 9번 마필. 최강 무지개란 마필인데 자, 이 최강 무지개는 4등급에서 뛰었던 마필이죠. 4등급에서 뛰었다가 부진해서 강급이 됐는데 직전에 5등급 강급들에서의 마필이 상당히 내용이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인볼트라는 마필한테 지긴 했습니다만 57을 짊어지고 인기순위 꼴찌 마필이 거의 5등을 하면서 이때 걸음 매력 자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전히 부중이 상당히 높죠. 자, 그래서 저는 이 편성에서는 일정 부분 인기를 좀 모으긴 한데 저는 이거는 최적의 요건으로 보여집니다. 저에 따른 누린서 마필 바로 6번 벨로시랩터입니다. 벨로시랩터. 물론 단거리 1200m 레이스의 이 마필은 전형적인 추임마입니다. 네, 과연 이제 종반에 올라올 수 있을까? 이에 따른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선에 빨리 붙을 수 있는 상인볼트 그리고 트릭스터 투투플라잉 뭐 이런 마필들 최근에 기복을 보이는 마필도 있겠고요. 또는 1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부중이 너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종반에 올라온다면 이제 9번 최강무지개인데 최근에 벨로시랩터는 지난 6월 9일 저는 이때부터 이 마필은 상당히 좀 감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원체 추입이 좋긴 합니다만 한층 더 추입력이 날카로웠던 모습이 6월 9일이었고요. 또한 직전 경주에도 여전히 걸음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벨로시랩터의 그런 53kg의 부중의 점도 너무너무 유리하지만은 특히나 추입형 마필의 최응 경기수 저는 솔직히 직전에도 이 마필을 노렸는데 이게 조상범 기수와의 호흡 자체가 조상범 기수와 제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호흡 자체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 경주였죠. 6월 9일 기승했었던 최응 경기수가 다시 한번 재기승을 하는데 이 편성에
최은경 교수의 추입형 마필의 벨로시랩터의 최근의 내용이라면은 저는 이거는 무조건 통한다고 봅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팔립니다. 벨로시랩터. 현재 뭐 인기순위 2위 또는 3위 정도 예측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축이 되겠죠. 인기순위 2위, 3위, 1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배당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을 뿐이지 중요한 거는 그 마필이 오느냐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믿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벨로시랩터 저는 이번 경주 인기를 일정 부분 모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필의 믿음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번 편성에서는 무조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6번을 김원장이 축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네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자, 8경주입니다. 짧은 거리긴 합니다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벨로시랩터 저는 단 한 경주를 두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마필의 능력, 걸음의 변화, 기승기소, 편성까지 다 최적의 여건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벨로시랩터를 강하게 믿으면서 네 번째 강공략 경주 준비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이번 경주 역시 강축이 있고요. 이거는 강축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한방주력을 좀 자신있게 넘게 졸립니다. 한방주력. 안고 하시는 마필은 딱 환수가 되는 선까지 안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삼복 공략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축의 한방 공략을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먼저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이번 퀸 오브 드래곤입니다. 퀸 오브 드래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GM사 때 정말, 그러니까 저는 모든 마필의 GM사를 딱 보면서 다 능력 평가를 합니다. 특장점 다 적어놓고 이 마필의 수준은 어떻고 장래성이 어떻고 이렇게 적어놓는데, 근데 그게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은 간혹 가다가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마필의 능력이 좀 별로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누적이 되면서 또 다른 전력 평가를 하는데, 자, 중요한 건 이 퀸 오브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 GM사 때 이때 제가 내렸던 평가 데뷔 전, 직전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경주 내용이 좋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퀸 오브 드래곤은 엄청 많이 뛸 말로 저는 인정을 하고요. 혈통이 기대도 좋은 마필이고 엄청 많이 뛸 것 같고, 중요한 건 이번 편성이죠. 과연 승급전에 53kg를 짊어지고 되겠느냐? 저는 99% 된다고 봅니다. 이 마필. 그래서 이번 마필은 저는 강력한 축을 넘게 힘을 실어드립니다. 이번 마필.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상지에다 2번 마필, 모든 전문위원 예상가들이 다 2번 축으로 보는데 그걸 확신을 하고 있나?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축이라고 해서 모든 게 축이 아니죠. 그게 얼마나 이제 믿음이 가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어쨌든 간에 저는 2번 마필 저는 강축 인정하고요. 강축 인정합니다. 2번 마필. 그리고 2위권에서 이제 가는 걸 해주시는 마필이 4번 용산 큰별, 6번 하늘의 쌀, 8번 썬더가이가 팔릴 텐데, 저의 다른 드림수는 베스트 프라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한방 공략을 좀 자신있게 이렇게 추천드리겠다. 한방 공략.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4번, 6번, 8번의 임팩트를 이렇게 크게 보지 않는 반면에, 자, 이 베스트 프라임은 마필이 정말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딱 단어 선택이 중요하죠. 호전이 됐습니다. 호전. 그러니까 이전에 이 마필은 지난해 12월 달까지 또는 지난해 11월 달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선입권에 붙어가지고 종반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정말 좋았던 그런 뒷심 있는 마필이었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스피드형 마필이 아니라 뒷심도 있는 마필이었는데, 자, 이 마필이 승급한 다음에 또는 올해 1월부터 해가지고 경주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뒷심이 이렇게 크게 위력적인 모습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직전 경주는 이 마필이 선입권 전개 아니었습니다. 추임전개였고요. 추임력을 말했던 모습이었는데 거의 코차코차 대결을 펼치면서 종바가지 선전했던 마필. 거리매력 자체는 정말 좋았고요. 물론 이제 이 편성이 아주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단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뒷심 부족을 보였던 베스트 프라임이라는 마필이 이전의 뒷심을 직전 경주에 상당 부분 많이 회복이 됐다. 그래서 복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베스트 프라임. 이 걸음이라면은 저는 충분히 2번 마필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상대방 아닐까. 물론 이제 2번은 강축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한방 주력은 7번 마필 저는 강력하게 인정하고요.
EMRP 우선순위는 저는 6번 하늘햇살을 봅니다. 하늘햇살 최근에 내용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고 그 다음에는 4번 용산 큰별, 여기에 외곽에는 8번 썬더가이.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용산 큰별도 직전에 EMRP는 인기순위 7위였죠. 이게 전조현상이 있었던 게 마찬가지였습니다. EMRP도 그동안에 계속 앞선에 붙어가지고 뒷심이 없었던 모습이었는데 직전에는 따라가가지고 EMRP 여력이 좋았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 전조현상이 있습니다. 용산 큰별 제가 직전에 추월드렸던 마필인데, 네, 관건은 그러면 이번에도 세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직전 대비 부중이 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고점이 조금은 변수로 볼 수 있는 마필. 그래서 제가 2번 축의 7번을 한 방으로 보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2번 마필이 상당히 좀 빠르기 때문에 빠르고 강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4번 마필은 전개도 조금은 아쉬운 그런 여건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구경전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봤을 때 2번 퀸 오브 드래곤 저는 강축입니다. 그리고 한방 주력은 7번 유력하게 보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6번 우선순위로, 그리고 4번 여기에 8번, 이 순서대로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축에 7번 한방 저는 유력하게 봅니다. 유력하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2번 축에 7번, 6번, 4번, 8번입니다. 10경기입니다. 외산마 4등급 1300m 레이스. 저는 이 경주는 가는 거는 4뒤의 마필로 보고 있는데 4뒤의 마필 현재 이거는 충마 선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인기 마필을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편성에서 그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면은 바로 외곽에 있는 카디널 포스입니다. 카디널 포스. 자, 이 마필이 데뷔전 때 우승을 했었죠. 제가 물론 이제 데뷔전의 편성이 약했던 레이스는 아니었고요. 선두권도 좀 강했었고,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카디널 포스는 제가 이 마필은 GM사를 딱 지켜보고 난 다음에 평가를 했을 때 아주 이렇게 세게 강하게 인정했던 마필은 아닙니다. 자, 이 마필. 그리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직전의 편성이 아주 약하진 않았지만 제가 좀 이따 이 본다이아 마필, 본다이아 이 마필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생각 외로 세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성적만 놓고 보면은 워낙 꾸준하고 계속 입상을 했기 때문에 세 보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직전에 본다이아나 마필 또는 삼바스텝, 이 마필도 오늘 나옵니다. 이디의 마필 앞선에 붙어가지고 이 마필들이 무너지는 흐름에서 카디널 포스라 마필이 종반에 추입으로 들어왔다. 이 경주를 봤을 때 직선줄에서는 거의 뭐 내측 펜스에 붙이는 그런 최적의 전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최적이었습니다. 거의 2선 전개, 2선 선입권 전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직전에는 전개상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했던 여건이었다. 그리고 앞선이 생각보다는 강하지가 않은 여건에서 이 마필이 추입력으로서 역전을 했는데, 자, 과연 그러면 이 편성이 직전과 비교해봤을 때 어떨까? 저는 절대 이 편성이 약하지 않다 봅니다. 이 편성이.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카디널 포스의 전개가 과연 직전과 동일한 전개가 펼쳐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마필이 GM사 테크노미 또는 저에 따른 능력평가가 정말 좋았다라면은 이런 의심을 할 필요가 없겠죠. 어떤 전개건 간에 4등급이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은 된다는 확신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을 그렇게 세게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는 이거는 자력으로 상대를 우위를 점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위력적인 것만 아니었다. 나름대로서는 전개 이점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었다 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팩트는 외곽 게이트를 밀린 이번 경주 여건이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뺄 수는 없습니다. 이 마필 제가 받치기는 가는데, 그래서 저는 좀 더 유력하게 보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은 6번입니다. 플라잉 에이스. 플라잉 에이스. 저는 이 마필을 훨씬 더 세게 보고요. 최근에 플라잉 에이스는 순위가 들쭉날쭉하긴 합니다만 이 마필의 최고의 장점은 꾸준하게 걸음이 남습니다. 꾸준하게. 그리고 기록이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는 전개상에 미흡한 거는 아쉬운 부분, 그리고 상대 마필의 강한 부분 때문에 이 마필의 순위가 결정됐을 뿐이지 본연의 4등급의 내용, 기록, 여력 다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단언컨대 10번보다는 6번이 훨씬 더 이번 경주는 유리하다. 이 마필 노리고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보면 마필 말이 8번 메타킨입니다. 자, 이 메타킨도
한동안은 정말 슬럼프가 좀 있었는데 현금에서는 분명히 기대치 있습니다. 제가 적중해서가 아니라 지난해 6월달 또는 5월달까지만 해도 상승세 정말 뚜렷했고요. 한동안은 계속 부진했다가 지난 6월달 6월 2일이었죠. 이때 확실한 변화, 직전에 또 한 번의 가능성, 이번에 세 번째 권호창 기수와 연타, 네 번째, 다섯 번째 기승인데 저는 이 정도의 부담력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거는 무조건 경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에 따른 누린수는 뭐냐면 10번을 뺄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축은 6번, 그리고 10번을 뺄 수는 없겠지만은 주력은 8번, 이 뒤의 마피를 강하게 누립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 여러분께 4두의 마필을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서는 만약 11번 골든포인트, 이 마필도 직전에 종반에 추입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앞선에 카디노포스가 생각보다는 부진하다면은 3위권 도전도 11번이 무시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누림수는 인기노 발이 10번입니다. 이거 강력한 인기를 모을 텐데 저에 따른 누림수는 6번 플라잉 에이스, 그리고 8번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그리고 11번까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를 이렇게 봅니다. 6번을 기본 예측을 해서 누림수는 8번, 그리고 10번, 11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자, 이거는 정말 좀 강하게 들어갑니다. 자, 오늘 준비된 6경주에서 이제 두 번째 A급 경주인데 후반부에 제가 11경주, 12경주, 14경주, 특히 14경주는 오늘 메인이고요. 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후반부에 한번 11경주 이후에 자신감 한번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에 저는 포인트는 가장 우선순위는 이제 능력 평가. 이거는 뭐 불변이고요. 능력 평가. 그리고 두 번째는 부담 중량입니다. 그러니까는 현재 고부담 중량의 마필들이 몇 두가 있긴 한데 정말 이 중에서 진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정말 진짜 센 마필은 어떤 마필일까? 이거를 먼저 찾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부담 중의 마필 중에 불안한 마필이 너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저부담 중의 마필 중에 저평가받고 있는 마필이 많습니다. 그 마필을 제가 노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강력한 축, 강력한 능력만은 저는 축을 인정하고요. 2위권에서는 저부담 중량, 부담에 이점이 있는 마필 중에 강하게 누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 3뒤의 마필이면 저는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자, 먼저 1번 코너원이죠. 코너원도 현재 직전 대비 2.5kg 늘어난 부담 중량. 자, 이 마필이 간단히 내용 설명 들어보면은 지난 5월 26일 항상 그렇죠. 선인용 마필은 선행을 받아야지 평가되는데 선인용 마필이 뒤에서 있습니다. 의지가 없는 거죠. 직전에 앞선에 붙이면서 그대로 우승했던 마필, 그런 마필입니다. 코너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적인 부분은 56.5kg의 부담 중량, 직전 대비 2.5kg 늘었고요. 여기에 닥터 캡틴 최근에 상승세죠. 근데 무려 3kg 늘어난 부담 중량에 56.5kg. 위대한 선택 2.5kg 늘어난 부담 중량, 역시나 최근에 내용은 좋습니다. 근데 무려 57kg. 마지막으로 이제 이 뒤에 마필 승리 영웅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곽에는 서부비전 최근에 연승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마필이 현재로서는 55.5kg의 부담 중량.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1번 마필, 4번 마필, 5번 마필, 11번 마필 하나같이 부중이 많이 높고요.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8번 승리 영웅, 이 마필의 부담 중량 57.5, 가장 높죠. 높은데 이 마필은 직전 대비 어쨌든 0.5kg 감량.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서두에분께 말씀드렸죠. 가장 정말 진카가 어떤 마필가, 가장 센 마필. 저는 이 경주에서 승리 영이나 마필, 공교롭게도 이제 주요 마필들이 부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이제 승리 영이나 마필이 부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 불리할 여건인데 상대 마필이 부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8번 마필이 상대 유리해졌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의 능력에 의해서는 저는 압도적으로 봅니다. 압도적. 직전 경주는 너무 늦게 올라오는 늦추입이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공백기가 무려 8개월간의 공백기 후에 이 마필이 첫 출전했었죠. 공백기했다는 여파를 절대 무시할 수 없었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저는 이유 불문하고 8번은 저는 강력한 축으로 인정합니다. 네, 마필. 그리고 2위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필들 저는 싹 다 약하게 봅니다. 반면에
부담 중에 이점 있는 맞빌, 능력은 좋지만은 부중 이점 있는 맞빌이 정말 3뒤의 맞빌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끝날 수 있는, 적중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1경주를 오늘 준비된 저희 단은 두 번째 A급, 다섯 번째 강공약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핵심은 8번 마필은 아마도 상당히 많이 팔립니다. 팔리는데 이 마필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2위권에서 어떤 마필을 안고 가냐, 또는 불안한 인기 마필 어떤 마필을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한 데 있습니다. A급 진행합니다. 노림수는 8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1경주 A급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자, 이 경주도 연이어서 준비된 강공약 경주인데, 자, 이것도 제가 이제 축 세워두고 저는 유력하게 보는 게 3대의 마필 내에서 끝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축마 어떤 마필을 믿는지 여러분께 한번 제가 오픈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현재 인기로 보고 있는 마필 3대의 마필이죠. 2번 캡틴 코만도, 여기에 6번 본다이아, 외곽에 있는 9번 블루스카이. 자, 물론 여러분들 이 경주는 제가 지금 엉글 드리는 마필들 제가 다 안고 갑니다. 뭐 인기 마필 뺍니다, 이런 표현 안 씁니다. 뭐 제가 뭐 속일 이유도 없겠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단 중요한 거는 어떤 마필을 믿느냐가, 이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배당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이제 2회 마필 중에 복병만두를 제가 안고 가긴 합니다. 복병 마필. 근데 이 경기 핵심은 뭐냐면 축마 선정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 그런 레이스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판단했고요. 먼저 2번 캡틴 코만도, 제가 이거 직전에 적중했던 경기였는데, 이 마필 여러분들 핵심은 뭐냐면 캡틴 코만도는 센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한동안에 부진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능력에서 밀려서 아닙니다. 이 마필이 지난해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올해 1월까지 거의 뭐 관절염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 병력이 조금 사라지면서 이 마필이 3월 달에 호전, 4월 달에 더욱더 좋았었고 5월 달에 좋았었고, 그래서 저는 직전에 노렸었죠. 놓고 때렸습니다, 이 마필. 물론 이제 2위권은 제가 플라잉 에이스 쪽에 들어가가지고 틀렸는데, 어쨌든 이 마필은 내용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센 마필이고 관절염에서 이 마필이 벗어나면서 1월 달까지 벗어나면서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다. 근데 단 중요한 거는 역시 부담 중량 좀 많이 높아졌죠. 2.5kg 늘었고요. 이제 두 번째 마필은 앞선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이 본다이아라는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은 정말 상당히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솔직히 저는 직전에 이 마필 여러분께 제가 방송 6월 23일 4경주하고 여러분들 한번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마필 분명히 불안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기순위 1위 마필이었죠.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 마필은 성적이 정말 좋죠. 5등급의 우승, 승급한 다음에 또 우승, 그 다음에 또 준우승, 이때 편성 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다이아라는 마필은 3월달부터 4월달, 5월달 성적은 좋았지만은 제가 평가했던 기준 또는 냉정해 봤을 때는 걸음의 여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의 기대치가 컸던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생각보다는 센 말이 아니다 라고 했었었고, 그리고 직전에 말씀드렸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이 3등에 그쳤습니다. 근데 이때 본다이아 거의 편한 선행이었거든요. 근데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전 대비 0.5kg 늘어난 부담 중량 55.5 빼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인기맛 3뒤의 마필 인정하는데 축이 관건이지 2번 마필 캡틴 코만도 부진이 늘었다 빼 아닙니다. 본다이아 빼 아닙니다.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 마필. 근데 중요한 거는 축마 선정. 그러면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블루스카이입니다. 블루스카이. 그러니까는 6세 안만이면은 이 마필도 이미 능력은 다 나온 그런 전료로 보여지는데, 저는 직전 경주의 이 편성이 물론 이제 부중에 좀 이점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블루스카이 52kg를 짊어지고, 자, 이 강편성 브리도 프린스, 영광의 탱크, 킹 애니데이, 정말 이 강편성에서 이 마필이 여력 좋은 걸음으로 4등을 했다. 이미 저는 그에 따른 전조이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지난해 12월 달에 경주를 치르고 주임사를 합격을 했을 때 이때 걸음도 정말 좋았고요. 그 다음에는 철저하게 후미권전에서 탐색하는 모습, 그리고 직전에는 종반에 추임력이 상당히 돋보였던 그런 탄력감. 저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캡틴 코만도의 56kg, 본다이아의 그런 뒷심의 믿음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 강편성에서 선전했던 블루스카이에 따른 걸음의 변화를 저는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 그래서 12경주에 저에 따른 강공략 이유는 뭐냐면은 과연 이제 어떤 마필을 믿고 하느냐. 그에 따른 중심에는 노림수는 바로 9번 블루스카이입니다. 블루스카이. 그리고 주요 인기 마필들 주목할 수 있는 마필들이고 뭐 이외에 필이 안고 할 수 있는 복병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까지 안고 하면서 강공략 경주 진행을 합니다. 자, 오늘 주변에 강공략 12경주 9번을 중심으로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3경기입니다. 왜 3마 3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고요. 강축이 있고 저는 이번 경주는 한방을 좀 강하게 인정합니다. 한방 공략. 근데 현장의 변수는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은 바로 이 9번 브리도 프린스라는 마필. 내용이 정말 좋네요. 브리도 프린스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거 직전에 1, 2, 3등을 그대로 적중했던 A급 메인 경주였는데 어쨌든 간에 브리도 프린스는 지난 5월 3일이었죠. 이때 이 마필이 이때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때 늑발을 하면서 저 마필 늑발 했는데 1200 상대는 또 스카이로 나이스데이 뭐 빠르고 강했던 마필들이 정말 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마필의 취입으로 거의 올 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6월 2일 그냥 뭐 출발이 빠르진 않았는데 그래도 늑발은 아니었고요. 정상적인 출발에 순위급을 올리면서 무려 이 강편성에 준우승 마필을 7마신을 제치고 우승했던 마필. 그 다음에는 승급전에 53kg 짊어지고 또 준우승이었는데 이때 이거 편성 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이런 행보를 놓고 봤을 때 53kg의 부정을 감내해본다면은 생각보다는 부정을 잘 받았네요. 자, 이 마필 믿고 할 수 있는 강축 맞습니다. 강축이고요. 자, 이외의 마필 중에 일단은 소위 능력마, 그러니까 현급에서 소위 경쟁력이 좀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이제 1번 웨이팅 포예요. 2번 스페셜 히어로, 그리고 3번 브레드 히트, 4번 그레이트 미스인데 이외의 마필들 승급하는 마필들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5번 소돈조이, 외곽에는 8번 석세스풀.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승급하는 마필들이 공백기가 좀 있네요. 그러니까는 8번도 현재 16주만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서든조이라는 마필도 7주, 약간이 길어졌죠, 출전 주기가. 그런데 이 부분 여부를 떠나서 제가 서두 여러분께 뭐라 말씀드렸죠? 한 방이 정말 유력하다. 전 이거는 뭐 능력만 놓고 보면은 그레이트 미스입니다. 그레이트 미스. 그러니까는 외곽에 있는 브리도 프린스라는 마필, 브리도 프린스 이 마필을 강축으로 가장 유력하게 보는 마필은 그레이트 미스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두 번의 경기 내용 자체는 정말 좋았고요. 뭐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또는 부중의 이점도 좋기 때문에 4번 마필의 능력을 저는 가장 높게 평가될 수 있겠고, 이 마필 중에 이제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을 꼽는다면은 저는 2번 스페셜 히어로, 그리고 승급전에 공백이 좀 있긴 한데 현장에서 문제만 없다면은 석세스풀의 그만큼 직전의 내용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 전 경주도 정말 좋았고요. 석세스풀 이 마필은 무조건 강하게 안고 와야 됩니다. 석세스풀. 그래서 저는 13경주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공백기 마필의 현장의 변수는 있겠지만은 우선적으로 봤을 때 9번은 강축, 2위권에서는 4번, 그리고 8번, 2번 이 마필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4번 마필이 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근데 8번 마필 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8번 마필 어쨌든 이 순서대로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긴 한데 9번 축에 4번, 8번, 2번 중에 선택이 필요해 보이고 굳이 좀 우위를 나눈다면 2번은 이 중에서는 조금은 밀려 보이고요. 4번이냐 8번이냐 주력 공략에 좀 고민이 필요한 그런 레이스. 근데 저는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9번, 4번에 좀 한방 공략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14경기입니다. 3등급 1800m 레이스. 저는 이 경주가 오늘 이제 준비된 A급 하이라이트 메인 경주인데 정말 강공략 정말 강하게 들어가기에는 가장 좋은 그런 배당이 아닐까 하는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현재에서 얼마나 많이 팔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는 강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바람이 좀 많이 불면은 생각보다는 많이 팔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적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24경주 우리 집에 A급 하이라이트 메인이고 제가 이거는 깊이 있고 한번 적중을 하면서 꼭 보답을 할 수 있는 경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거는 복순식 공략이 당연히 우선시 되겠죠. 근데 이제 삽목 공략에 필이 안고 와야 되는 그런 마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경주 메리트는 저로서는 충분하다 봅니다. 14경주. 자, 현재 뭐 주요 인기 맛빌도 저는 다 차치하고 딱 한 마리 넘게 언급이 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 경주 저에 따른 누림수는 4번 몽땅입니다. 몽땅. 이것도 되는 편성이고, 저는 솔직히 직전에도 이 맛빌 제가 노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한테는 좀 실망감을 줬는데, 생각보다는 직전에는 이게 주로가 포화주로였고요. 이때 당시에 앞선에 나섰던 2번 마필, 3번 마필, 이 마필들 또는 6번 마필까지 그대로 선전하면서 그냥 끝났던 경주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몽땅으로서는 좀 기회를 잡기가 좀 쉽지 않았던 그런 여건이었고요. 근데 이 편성에서는 제가 볼 때는 능력상 경쟁력도 충분하고, 또 소위 말해서 이제 또 되는 편성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뭐 지난 3월 10일 이 경주만 딱 놓고 보면은 다 보여줬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보여줬고요. 직전에는 전개가 좀 많이 아쉬웠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몽땅이 초반에 이렇게 약점이 있는 마필은 아닌데, 직전에는 너무 후미권 전개였습니다. 뭐 제가 뭐 의지가 있었다 없었다 판단은 저에 따른 뇌피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근데 중요한 거는 몽땅이 좀 더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고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이 있었는데 그 점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이번에 어쨌든 이 4번 마필은 인기 순위 2위 정도? 강력한 인기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인기 순위 2위 정도 예측이 됩니다. 저는 이 마필을 놓고 공략을 들어갑니다. 눈냄새 마필 4번 몽땅을 기본에 축을 해서 꼭 적중할 수 있는 A급 하이라이트 경주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의 마필 중에서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주력 공략도 정말 좀 중요하긴 한데, 삼복에 오늘 좀 찬스를 맞이한 마필이 있습니다. 보병 마필, 그 마필까지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서 안고 가면서 추천을 드리면서 꼭 적중으로 보답할 수 있는 경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A급 메인 하이라이트 경주 노림수는 4번 몽땅. 자, 이 마필 강하게 믿으면서 꼭 보답할 수 있는 A급 하이라이트 경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 예상방송 모두 마치겠고요. 최대한 압축을 했고, 요점적인 부분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14개 경주가 좀 시간이 좀 빨리 간 것 같네요. 저한테는. 자, 이번 주가 이게 일정이 좀 타이트한 게 금요일 경마 14개 경주, 그리고 토요일 경마는 서울 경마 9개, 부경 6개, 일요일 경마는 또 서울 경마 14개 경주.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타이트합니다. 예상 잡을 때는 타이트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번 주가 정말 기회로 판단됩니다. 기회로 판단되고, 어쨌든 간에 한번 많이 이겨보겠고요. 더욱더 열심히 해보겠고,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요 예상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방송 시청 전에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쯤 좋아요, 초반에 잊어버리셨으면은 지금이라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토요일 경마, 일요일 경마 더욱더 알려드릴 내용 또는 준비된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 좋게 또는 알찬 내용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